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이메일로 어느 분이 이제 문의해 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새롭게 요번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 하시는 거 관련돼서 이제 엑셀 파일도 좀 보내드렸는데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비용 항목을 이제 어디까지 세분화해서 잘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대략 물어보셨는데 일단 세금 신고 목적에 한해서만 본다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비용 항목 정도로만 구분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께서 그 회계 기록을 해서 그 회계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좀 모니터링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좀 더 그 계정 과목을 세분화해서 뭐 기록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세금 신고 목적이다. 그러면 지나치게 비용 과목을 너무 세분화하면은 사실 그거 기록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이제 기록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신고도 잘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지만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실제적으로 하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기록 자체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그 일의 부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금 신고만 할 목적이면 계정 과목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내해 드린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구분만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 CRA에서 보는 거는 이런 그 청구된 비용이 과연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이냐. 사실 그런 관련성 여부를 중요시하지 그것을 어떤 계정 과목에 잘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느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발생한 비용이 과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비용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뭐 어느 계정 과목에다 써야 될 걸 잘못 썼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차량 운행 차량 그 유지비 그리고 또 이제 그 식대와 접대비 뭐 이런 항목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죠. 이제 왜냐면 그런 항목에 가야 될 것이 다른 데 가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좀 그런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너무 세분화해서 기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비용으로 하고 어떠한 항목을 자산으로 기록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청구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해에 인정을 받아서 그 수익을 줄여가는 것이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피탈 에셋 이런 중요한 자산은 그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내용 연수, 그러니까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1년 이상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거든요. 그래서 30%라는 것은 대략 한 3년 정도에 나눠서 비용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가구나 비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20%입니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비율은 이미 세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캐피탈 코스트 얼라원스라고 해서 세무상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감가상각비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율만큼만 비용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과 비용 구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 500불 정도 되는 그런 장비나 뭐 도구나 비품이 있다면은 그거는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0불 정도를 뭐 금액이 너무 너무 작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단 세법에서는 500불이 넘으면 자산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불을 기준으로 해서 500불 이하면은 무조건 이제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500불이 넘으면 이것이 이제 자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수리비
뭐 수선비나 수리비 같은 거는 뭐 충분히 500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화된 어떤 것이 안 되니까 그건 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항목들은 500불 이상 구입을 하면 그 자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으로 해서 그런 경제적인 내용 연수 또는 세무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감가상각비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불이 넘어가면 자산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 도입된 것 중에 그 자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21년 4월 19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 그 중에 이제 건물, 영업권, 어떤 기타 운송 시스템 등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내용 연수를 가지는 이런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150만 불 이하의 자산 항목은 당해 연도에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올해 이러한 그 원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러한 항목이 비용 처리가 된다는 사항을 아시고 그런 항목이 있다면 올해 빨리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자산이 옛날에 본인 그 납세자 본인 또는 어떤 특수관계자가 이전에 소유했던 그런 자산 항목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일 경우에만 이런 항목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게 있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러한 감가상각이 된 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처분가액이 좀 높다면은 기존에 감가상각한 거를 다 환원을 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리캡처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뭐 너무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산을 이렇게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 자산을 그런 장부가액 이상으로 어떤 그 취득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비싸게 주고 팔면은 과거에 감가상각한 비용을 다시 부인해서 다시 그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리캡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번에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그걸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한 것을 다시 이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리캡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나중에 해당 항목을 비용 처리한 후에 다시 처분을 하실 때는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항은 이제 전문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좀 세무상 특이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